I'm at a loss for direction. Coffee shops are pretentious, and so are these inner city bars that don't stage band. 이 영상은 제가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제 주변 또래에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해서 화장품으로만 어떻게 개선해야지 하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드리고, 정말 어떤 관리를 해야 이 주름을 내가 없앨 수 있는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20대 친구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보통 30대부터 이 잔주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특히 여자들은 아기 낳고 약간 훅 가면서 이게 더 도드라지게 보여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위입니다. 근데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누가 봤을 때 특히 여자는 가장 이 사람 좀 나이대가 있구나 하는 부위가 이마 잔주름이 보일 때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마를 막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이마에 주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뺀질뺀질해야 좀 20대스럽지, 여기가 이렇게 잔주름이 보이면 30대구나 40대구나 하는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부위라 저는 그쪽 관리를 굉장히 꾸준히 하기를 권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마랑 눈가는 공통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움직임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탱탱한 부위보다 잔주름이 잘 생기기가 쉽습니다. 나이 드는 거 외에도 유전, 피부는 타고나는 거죠.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표정을 눈을 뜰 때 눈꺼풀에 힘으로만 뜨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이마 전체를 들어서 눈을 뜨는 분들이 있으세요. 눈은 굉장히 이렇게 눈웃음 많이 짓는 분들은 더 많이 생기겠죠? 표정 지을 때 인상 많이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미간 주름이 잘 가고, 20대부터도 인상 쓰시는 분들은 여기 내천자 주름이 잘 생깁니다.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푸석푸석해지면서 잔주름이 잘 생겨요. 보습제 잘 발라야 되고, 자외선은 모든 노화의 주범이죠. 이것이야말로 홈케어로 최대한 내가 잔주름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UVA가 침투를 하면서 콜라겐을 파괴를 시키고 건조감을 유발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주름이 깊어지기 때문에 꼭 선크림 바르셔야 됩니다. 나이 드는 거 표정, 건조, 자외선, 나이 드는 거 표정, 건조, 자외선, 표정을 못 짓게 보톡스를 놓고 건조함을 해결하고, 죽은 콜라겐을 살리기 위해 스킨 부스터를 넣고 고주파 시술을 하고, 이렇게 3개를 하면 가장 완벽한 조합입니다. 요새는 실도 많이 넣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피부 상태나 어떤 주름 형태이냐에 따라 실은 옵션으로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킨 부스터는 화장품이 닿지 못하는 진피층의 콜라겐, 그 깊숙한 곳까지 주사기로 히알루론산도 넣어주고, 피부 재생시키는 DNA도 넣어주고, EGF 재생 성분도 넣어주고, 그렇게 다양한 거를 원하는 진피층에 깊숙이 쏙쏙 넣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 사실 화장품을 발라서는 그 진피층까지 잘 도달하지가 않기 때문에 진피층의 콜라겐을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쥬란 힐러가 있죠. 리쥬란 힐러는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DNA를 추출해서 넣어주는 건데, 눈가 주변에만 타겟으로 맞는 리쥬란 힐러가 또 있는데, 그냥 리쥬란 힐러도 있고 리쥬란 힐러 I도 있어요. 리쥬란 힐러와 리쥬란 힐러 I의 차이는 좀 더 점도가 리쥬란 힐러 I가 묽어서 눈가는 맞았을 때 볼록볼록하게 되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리쥬란 힐러 I를 맞으면 그게 묽어서 볼록볼록한 게 좀 덜하거든요. 그게 너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리쥬란 힐러 I를 찾아서 맞으시면 되시고, 볼록볼록한 거 괜찮다, 어차피 일주일이면 가라앉으니까 그러면 그냥 리쥬란 힐러 맞으셔도 됩니다. 단 리쥬란 힐러가 2cc고 리쥬란 힐러 I는 1cc예요. 눈가만 맞으실 거면 용량이 2cc로는 많기 때문에 1cc만 2cc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맞으시면 되시고, 나는 눈가도 맞고 그냥 다른 데도 어차피 맞을 게 2cc 맞겠다 하시면 리쥬란 힐러 맞으셔도 됩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를 왜 맞냐면,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을 주변에 끌고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습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만 진피층의 이렇게 탱탱함,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보습, 탄력감, 그리고 콜라겐 재생을 위해서라도 히알루론산은 굉장히 필요한 성분인데 얘네가 원래 우리 피부에 다 있어요. 표피에도 있고 진피에도 있는데 20살 후반이 되면서 이 히알루론산이 콜라겐 감소와 함께 히알루론산 생산량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니까 노화가 되고 잔주름이 생기는 건데 그걸 저희가 인위적으로 의학이 발전했으니 히알루론산을 넣어주는 거예요. 물광 주사도 있겠고 필러, 묽은 필러인 레스틸린 비탈도 있겠고 좀 저렴한 물광 주사보다는 지속력이 좀 높다고 봐서 이게 조금 비싼 편입니다. 엑소존 요새 진짜 핫하죠. 엑소존은 EGF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인데요. EGF, FGF 여러 가지 줄기세포에서 추출한 성장인자를 히알루론산과 함께 넣어주는 걸 엑소존이라고 합니다. 눈가뿐만 아니라 피부 전체적으로도 높은데 이것도 정말 좋아요. 사실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탁월하다, 임상적으로도 뭐가 눈에 띄게 더 탁월하다, 아니면 논문으로 이 넷 중에 뭐가 우수하다고 입증된 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각 의사마다 선호하시는 스킨 부스터도 있고 또 환자들이 자기가 맞아보면 느껴요. 나는 이게 더 좋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기적으로 맞을 거니까 그때그때 골고루 맞아보고 맞는 걸 찾아서 그걸 더 집중해서 맞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스킨 부스터를 2달마다 맞거든요. 눈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양볼에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맞는 편이에요. 이번 달은 엑소존 맞았으면 2달 뒤에 리쥬라닐로 맞고 또 2달 뒤엔 물광 맞고 2달 뒤엔 엑소존 맞고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보조파는 장비가 워낙 다양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써마지, 이투 서브라임, 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저는 비싸더라도 써마지가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고주파 장비들은 피부 진피층을 전기 에너지로 직 이렇게 굽는 거예요. 피부 진피층이 구워지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그리고 콜라겐이 재생될 뿐만 아니라 그 전기로 지지는 과정에서 피부 장벽도 굉장히 튼튼해져서 겉에 탄력도 좋아지고 굉장히 매끈해지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주름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름을 치료하는 요새 방향은 어쨌건 이 현대의학의 발전을 이용을 해서 내 주름을 최대한 막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년 늙기 때문에 매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써마지 1년에 한 번 하고 보톡스 6개월에 한 번씩 맞고 스킨 부스터 2~3달에 한 번씩 하고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어떤 시술이 지속적으로 해나가기에 괜찮을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원래 눈화장을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그래도 촬영이라고 라이너를 그렸습니다. 눈화장 전용으로 지우는 거를 솜에 축축하게 적셔서 엄마 화장 지우고 갈게. 뭐? 클렌징을 할 때도 손가락 끝으로 살살 해줍니다. 오일은 다들 사용법 아시지만 밀크는 사용법이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해요. 저희 엄마는 솜에 클렌징 밀크를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라고 어렸을 때 알려주셔서 저도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피부에 더 자극이 돼서 클렌징 밀크도 제가 한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또 이러고 나서 솜으로 닦아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손에 물을 묻혀서 한 번 더 마사지하면
클렌징 오일 유화시키듯이 클렌징 밀크도 녹아나요. 이렇게 하고 물로 헹궈줍니다. 물로 거품량을 충분히 많이 해서 부드럽게. 토너 솜으로 닦아내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게 닦아내는 것도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피부에 장벽을 깨트리는 행위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토너도 꼭 바르고 싶으시면 손바닥에 덜어서 얼굴에 그냥 이렇게만 흡수시켜주시고, 저는 원래 토너는 잘 안 바릅니다. 제가 토너를 만들긴 했어도 그게 이렇게 닦아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워낙 팩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냥 토너팩 할 때 내가 팩하고 싶었던 성분으로 토너를 만든 거라서 제가 만들었어도 데일리로 토너를 닥토처럼 쓰지는 않아요. 다음 앰플. 가을 스킨케어를 찍지도 못하고 가을이 지났어요. 그래서 조만간 겨울 스킨케어 루틴을 빨리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크림 바르는 주변의 피부과 의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원래 아이크림이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이크림 엄청 돈을 많이 써서 백화점 아이크림 엄청 많이 발랐었는데 피부과 의사 대부분은 아이크림이 다 필요 없는 거였구나. 식약처에서 허가한 주름 개선 기능성 성분들이 고농도로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 보습제에도 그런 게 들어있는 재생크림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 바르면 사실 눈가 아이크림 따로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가 싫어하겠죠. 보습제. 지금 보습제 테스트 중이어서 테스트하고 있는 보습제. 비타민 A.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A를 발라줘야 됩니다. 비타민 A는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교과서에 실린 입증받은 성분으로서 콜라겐 재생에 탁월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 아빠는 방귀를 잘 낍니다. 그랬더니 뭐래? My dad is farting well. Farting well? 아빠한테 말해주자. 엄마, 나 의자 좀 갖고 올게. 그래? 그래서 비타민 A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고 피부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써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노화 예방의 필수품입니다. 비타민 A는 저는 원래 스티바 연고 0.025%를 쓰는데 그거 지금 다 써서 네,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 A 크림인데 PhD 일로 오세요. 병원에서만 파는 농도가 높은 비타민 A 연고예요. 스티바 연고는 레티노익 엑시드고 이거는 레티날이라는 성분이 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스티바 A가 더 세서 물론 자극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익숙해져서 스티바 A를 쓰는 편이고 병원에서는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레티날 제품을 추천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깜찍 여장 다현입니다. 아빠한테 말해주세요, 아까. 아빠는 방귀를 잘 뀌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내 아이패드가 My dad is farting well 이라고 나왔습니다. 다현이도 세수하고 로션 바를까요? 저는 이미 했는데요. 이미 했나요? 아이고 눈치 아까워. 너무 붓겠네. 홍할만하게 섞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목주름에 대해서도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정말 보여드릴 텐데 신기하게 많다. 그치? 목주름도 똑같이 홈케어로 관리할 때 얼굴에 바르듯이 크면 다 보습제. 해봐야지. 그래. 비타민 A 섞어서 목에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에 에어젯을 했거든요. 그 자국이 이렇게 남았는데 몇 번 더 반복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목주름은
다음에 말하겠지만 목주름은 유전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다현이 보세요. 벌써 목주름이 있어요. 어디에? 목 펴봐. 이건 아이고. 이건 유전입니다. 그래도 귀엽지? 그럼 귀엽지. 깜찍. 다현 씨는 평소에 얼굴에 뭐 바르세요? 화장. 다현 씨 평소에 세수해요? 화장. 다현 씨 평소에 아이고 딱꼭질해요?